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서 첫 번째, 실습의 개요, 두 번째, 면접 및 의사소통 기술과 기록, 세 번째, 사무 관리 및 문서 관리의 개요, 네 번째, 회계 관리, 다섯 번째, 사례 관리, 여섯 번째, 실습 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습의 개요에서 그 내용은 주요 실습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세 번째, 사회사업 실천 과정의 적용 문제, 그리고 실습 지도를 통한 학습, 마지막으로 전문적 자아의식의 발달이 주요 실습 내용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복지 기관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습 내용 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실습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해야 되고, 지역사회 자원 체계를 이해하셔야만이 그 실습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연결해서 커다란 체계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사업 실천 과정의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 실천, 개입하는 그 노력을 평가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습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배양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적 가치관, 지식, 기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 또는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자아의식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습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학기 중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매주 특정한 요일에 이루어지고, 실습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으로, 학기 중 실습의 경우에 한 학기 총 112시간, 14주로 잡고 8시간을 실습 기관에서 수행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총 42시간, 14주에서 3시간 이상 실습 지도 감독을 개별 또는 집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총 실습 시간은 실습의 최소 시간 규정이기 때문에 음, 질병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실습 부족은 실습 기관의 지도자와 날짜를 상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습 기간 내 다른 요일에 출석 근무하거나 실습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보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실습 지도자 및 학교 실습 지도 교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학기 중 실습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생들은 매주 수업에서 이론을 접할 수 있고, 학습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돼서 즉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학교와 통합거리 내에 있어서 실습생 그리고 실습 지도자, 실습 지도 교수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중에 서로를 정기적으로 살필 수 있고, 각기 다른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교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기 중 실습은 실습 일수가 너무 짧고 일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직원 회의 또는 행정적인 컨퍼런스, 다른 분야와 함께하는 회의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가까워질 경우에 또는 리포트가 많아질 경우에 심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실습 기관에서의 업무가 나태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하는 걸로 제시되고 있는데, 학기 중 실습 장점 부분에서 제가 빠진 부분이, 실습 지도 교수가 기관을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실습 업무의 경험과 기관의 선정, 그리고 실습 지도자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 실습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학 중 실습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160시간 4주로 잡고 5일을 근무했을 때 8시간 이상을 해당 실습 기관에서 실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 상주할 경우에는 3주 이상 실습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총 42시간 14주 곱하기 3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통한 실습 지도, 개별이 됐건 집단이 됐건 이러한 실습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실습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회이고, 기관에 따라 토요일에도 실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 중 실습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실시하는 실습의 장점은, 첫 번째, 방학 중의 실습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연고지를 중심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장 실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의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기관의 모든 직원 회의와 특별 활동에 참석할 수 있고, 현장과 관련된 지식을 얻거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첫 번째, 현장 실습과 동시에 이론과 지식에 대한 수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 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생이 매일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하거나 지도교수와 시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리가 너무 먼 실습 기관의 경우에는 비용이, 실습 지도 교수의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실습 지도 교수가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하신 분들 중에 멀리 안산에서 하신 우리 학생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안산까지 갈 때 이제 서울을 경유해서 또 가서 또 실습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학생들을 이제 만나보게 될 때 상당히 그 하루 이상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동 그 센터였기 때문에 지역 아동 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학생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하게 근무 형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나누어져, 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이렇게 그 통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러한 단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 직장을 가진 학생들이 야간에 수강해서 학위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고용된 학생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해당 기관에서 실습 업무의 일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중 특정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실습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실습 목표를 세우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실시하는 시간제 실습이라는 형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무지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 근무지 실습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 요원 같은 경우 또는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능한 실습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 열의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실습이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세 번째, 다른 실습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회복지 실습의 핵심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실습 계획과 슈퍼비전이 요구되는 실습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방학 중 실습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실습을 겨울방학 동안에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방학 중 실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및 의사소통의 기술과 기록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을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문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문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면접, 인터뷰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인터뷰는 특별히 특별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한 지인들과 하는 대화 또는 수다와 다른 면인데, 이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전후 관계의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컨텍스트,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접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기관의 상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관에서 하는 면접이 다를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기관에서 하는 면접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세팅에서 의료 기관에서 하는 또 면접의 내용이 다르다는 상황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 이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친구 간의, 가족 간의, 지인 간의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개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소통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정적이고 계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적이고 계약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때 계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접을 하기 전에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계약을 맺고 그 뒤에 면접이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수한 역할 관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특수한 역할 관계가 없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 면접은 전문적인 대화를 하는 원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의 목적은 삶의 질적인 향상과 성장을 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이나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 상황을 또한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필요한 원조 방법을 제공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례마다 궁극적인 목적, 과정, 회기마다 목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접의 목적을 머리에 두고 전문적인 대화를 하셔야만이 충분한 면접의 사회복지 면접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 시 사회복지사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면접 장소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을 할 때는 첫 번째, 정보 수집에 충실해야 되고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이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개입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기능과 활동 범위 내에서만 원조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면접 장소, 면접 시간, 면접 기록 및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면접 장소는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면접을 위한 공간으로 면접실, 상담실 등은 사회복지 면접의 공식성과 전문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때는 이러한 공식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중에서 비협조적인 이 클라이언트의 이런 의견 또는 협조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으로서 제공돼야 되고 이 면접실이 안락의자나 낮은 탁자, 그래서 낮은 탁자를 두는 이유는 비권위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마주보거나 90도 각도로 앉을 수 있는 자리 등을 배치하고 조명 같은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다과도구나 편안한 그림 등을 벽에 설치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정법원의 면접실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상담 또는 면접을 할 때 이러한 법원의 상담실에서 면접실 전문적인 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과 아니면 오픈된 곳에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그 면접이나 상담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 양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면접 장소라는 물리적 환경을 굉장히 면접하기 좋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 시간이 중요한데 면접 시간은 반드시 사전에 하게 되고 이를 지키셔야 되면서 사전에 약속을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중에는 저와 전화로 통화를 한다든지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반드시 피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회기, 1회 세션에 1시간 이내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활용하고 이때도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 시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 50분 이내에서 이런 것들을 면접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 기록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비밀 보장 원칙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면접 기록은 정보 수집이나 개입 방법의 점검과 확인, 면접 과정을 이용한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접을 그 흐름을 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심지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면접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 기록의 방법으로는 과정 전체나 중요 사항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비디오나 녹음기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비디오나 녹음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것을 녹화나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시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렇게 녹음기나 비디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까지 녹음되거나 녹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 보장에 있어서는 기록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기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사전에 양해나 동의를 구하고 비밀 보장을 여러 번 클라이언트에게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습 내용에 해당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실습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 그 사회복지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을 그 과정을 적용하는 경우 실습 또는 실습 장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실습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실천하고 개입 노력을 평가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실습 지도를 통한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전문적 자아의식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 내용의 중간 단계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직 문화화와 동일시를 통해서 더욱더 촉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습생으로서 기관에 있는 동안에 전문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유형으로서 학기 중 실습, 방학 중 실습, 시간제 실습, 근무지 실습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방학 중 실습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처음에 시작하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의 이해, 면접의 특징, 면접의 목적, 그리고 면접 시 사회복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특히 면접을 할 때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면접 장소의 중요성과 면접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면접을 하는 동안 기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점, 그리고 반드시 비밀 보장 원칙을 지켜가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확인시켜주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